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 담당자 한 명 또 뽑았습니다. 바로 보 하인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보 하인스 사진부터 먼저 보시자면 여기 바로 이 인물입니다. 나이는 29살, 1995년생, 상당히 젊습니다. 젊은 이미지, 암호화폐와 상당히 또 일치되는 이미지이고요. 여기 풋볼 선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의 이력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 예일대 나왔고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로스쿨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와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의 트윗 들어가서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남겼었는데요. 근데 보 하인즈가 과연 과거에 암호화폐 관련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연결고리가 FTX인데요. 22년에 의원 하원 의원 선거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사실 공화당 원이에요. 지금 의원직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나갈 때 정치자금 좀 이렇게 후원 받았는데 그 후원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전 FTX 임원 라이언 살라메인데 이 사람 지금 감옥에 있어요. 불법 정치 기부, 공모 등의 혐의 유죄를 또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는 보 하인스와 딱히 연결고리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쪽하고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다면 또 댓글로 해서 또 서로 정보 공유하면 되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경제자문위원장의 친암호화폐 경제학자 지명 스테판 미란 바로 이 인물인데요. 얼마 전 팟캐스트에 더 비트코인 레이어에 출연해 암호화폐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경제 호황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이라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 지금 이미 기대감이죠. 현재 기대감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기대감으로 또 가격적으로도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가 실제 1월 20일 취임식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을 하고 나서부터 또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기대감이지만 이후에 1월 20일 이후에는 실제 행정으로서 보여주는 또 그런 또 2차 기대감이죠. 그게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준비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전례 없는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략 준비금 연방 단위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주 단위로는 사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과정 중이잖아요. 근데 연방 단위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대감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감정, 암호화폐 지지하는 행정부가 이제 출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역사상 첫 암호화폐 친화 대통령 이렇게 좀 이렇게 명명을 해도 지금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기 때는 암호화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선거 때 또 암호화폐 지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도 또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암호화폐 주류 채택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가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친화 대통령 행정부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 또 인식 전환 이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미국을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다.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이 이 부분 1등 해야 되고 선점해야 된다. 이 부분 자꾸 얘기하고 있죠. 또한 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네크 US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의 수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한 기사의 일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가격에 매우 집중할 것이라고 고위 전한 소식통이 한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에겐 또 다른 주식시장일 뿐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초기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도달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얘기지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 트럼프가 10만 달러 축하한다라고 또 그의 소셜 트루스에서 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신경 어느 정도 좀 쓰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추측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만 달러. 과연 뭐 또 임기 초기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좀 믿어볼 만한 또 부분이 뭐냐면 암호화폐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또 이렇게 써놨는데 X에다가 어제 밤에 미국 역사상 첫 공식 친암호화폐 대통령 등장이에요. 근데 시즌이 종료되고 갑자기 끝나버린다. 임기 초기에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권 초기에 그래서 뭔가를 일단 초기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또 이제 전망 좋은 부분, 이거는 또 이제 아까 이 캡처했던 부분, 이 부분이 실제 원본입니다. 예. 엑시오스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아까 이 바네크 US 리서치 최고 담당자가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내년 전망, 비트와이즈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추려서 보자면 비트코인 내년 전망 좋다. 20만 달러 전망. 이더리움 7,000달러. 솔라나 750달러.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좀 약해요. 이더리움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7,000달러라면 이 오를 수 있는 한계치가 좀 적잖아요. 먹을 파이가 좀 적지 않습니까? 바네크에서도 좀 전망을 내년 전망 내놨는데요. 내년 전망에 대한 또 가격 예상치 비트코인 18만 달러, 이더리움 6,000달러, 솔라나 500달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위는 10달러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이런 데서 기관들에서 전망치를 내놓을 때 보통 이제 추이죠. 예, 올해 좋았으니까 내년 좋겠다 이런 어떤 추이를 통해서 또 전망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내년 또 암호화폐 대통령 또 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치가 좀 되게 좀 약하죠. 올해도 약했고요. 그래서 약했기 때문에 내년도 약할 것이다. 이런 전망 보통 이렇게 전망들을 할 때 그렇게 또 전망들을 해서 약하게 좀 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 이걸 좀 놓고 봤을 때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현물 ETF의 상품은 딱 지금 현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블랙록 ETF 담당자가 또 나와서 얼마 전에 했던 말이 다른 ETF 현재 관심 없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비트코인 올랐던 거 블랙록의 ETF 영향 적지 않았죠. 근데 아직 이더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은 이더리움의 또 어떤 그 마케팅과 어떤 또 좋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또 블랙록을 통해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RWA의 가장 기본 핵심 기초가 되는 것은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RWA 상품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쓰는 체인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같이 곁들여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2등하는 시가총액 2등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많이 무겁긴 합니다. 무거운 건 인정을 해야죠. 근데 이 전망치를 지금 보면 이제 올해가 약세여서 내년 약세일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좀 이제 뭐 떨어질 거다. 이제 그런 전망 나왔었잖아요. 바로 아서 에이지가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들 지금 또 걱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서 에이지가 얼마 전에 트럼프 내년 1월 취임쯤 시장 대폭락을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가질 쯤 암호화폐 시장이 참혹한 수준의 폭락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망을 했고 다른 트레이더들도 이제 아서 이제 본인처럼 시장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보통은 타이밍보다 일찍 매도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게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매수를 주저하게 된다. 결국 그 말이죠. 결국 투자자들은 상승장 동안 과소 투자 상태가 돼 큰 수익을 놓친다. 단 상승장이 1월 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내 전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즉시 시장에 재진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그는 트럼프 체제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은 내년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걸 다들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취임 이후 이제 뭐 참혹한 수준의 폭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올 것이라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예요.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좋다.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포커스가
트럼프 취임 후 대폭 나간다. 이제 당신의 수익률은 엄청나게 깎일 거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서웨이즈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상승장이 1월 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본인 전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즉시 시장에 재진입할 계획. 즉 전망이라는 것이죠. 보통 어떤 전망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포커스를 엄청나게 둡니다. 그리고 아서헤이즈가 예언의 신이라는 어떤 그 수식어, 잘못된 수식어가 지금 붙어서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뭐 유튜브든 어디든 간에요. 저는 그 예언의 신이라는 그 단어, 그 워딩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의 과거의 전망들을 보면은 틀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틀렸음을 인정하고 또 즉시 그 전망을 수정을 해서 다시 또 투자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하나 딱 보면 꽂혀가지고 아, 이거대로 간다 라고 해놓고 또 전망이 바뀌면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서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설정한 부분 하나 정했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꾸지 않아서 이제 그 고집을 피우다가 부러진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텔레그램에 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었는데요. 과거 아서웨이즈 잠깐 보시면 제가 이게 떠올라가지고 텔레그램 또 남겨놨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올해 1월이 떠올랐어요. 올해 1월 3월 전까지 비트코인 매수 안에 30% 조정 가능성이 있다. 1월 5일이요. 물론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되고 나서 20% 조정 맞았죠. 그래서 그의 말이 맞나 싶었는데 20% 조정 맞고 나서 ETF의 효과, 진짜 효과 때문에 비트코인 그때부터 올라갔었죠. 그래서 아서웨이즈가 2월 1일에 이 35,000달러 관점이 흔들린다. 풀옵션 매도. 이런 얘기. 2월 10일 단기 약세 관점 철회. 연내 신고점 경신 후 7만 달러 전망. 원래 1월 초에 그 안 좋게 생각했던 게 그 지난해 23년 3월에 중소형은행 파산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랑 실버게이트랑 파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 BTF 프로그램 이 부분, BTF 이 부분 이제 만기랑 그리고 RRP 감소랑 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올해 1월 초에 약세 관점을 좀 내놨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안 갔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처리를 하고 관점 철회하고 전망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어떤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요소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충분히 관점 바뀔 수 있다. 열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경 대표가 이제 올렸는데요. 이거 하나 좀 같이 볼게요.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정부 그리고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 물량 비중이 작년 이맘때 2023년 12월 때는 14%였는데 지금은 31% 늘었다. 단 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이제 계산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게 추적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보자면 많이 증가를 했어도 아직 이제 여기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좀 보자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이동, 가격 이동을 좀 보시자면 현재 까만색이 이거죠. 전전 사이클 이렇게 이걸 이제 보이시고 지금 보면 이제 조정 맞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반감기 이맘때쯤에 이 조정이 있는 시기였었죠. 예. 제가 2019년 2월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제 받았던 수많은 피드백들 중에 주요 피드백이 어떤 거였냐면 이전에 저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복된다는 보장이 있냐. 그 말이 좀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번 바닥부터 상승장 23년기 이끌어왔을 때 그리고 올해 24년 3월부터 또 한 7개월간이 지겨운 행보 구간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잠깐 이제 아니다 싶은 어떤 그 감정이 들 때쯤에 항상 나오는 말이
저 패턴 지겹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기 싫다 이런 것이죠.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은 계속 작동을 해 왔었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이 긴 시간이 지나왔던 것을 그냥 한눈에 몇 초 만에 보고 나서 이게 후다닥 지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이 과정을 하나하나 겪다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 기간 자체가요. 근데 정말 그 시간 자체를 되게 우습게 여길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어떤 그 반감기 사이클 아니면 뭐 프랙탈 패턴 반복 이런 거에 대한 좀 배신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얘기 많이 달렸잖아요. 뭐 코인 시즌 끝났다. 특히 이 기간 때 반감기 지름권 끌고 갔대. 끝났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에 공감을 하셨고 또 최근에도 이렇게 약세가 올 때도 지겹다. 그런 얘기 지겹다.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게 지겹다.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솔직하게 생각에는 이 시장에 암호화폐로 사실 돈 버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도 그렇게 수익률이 또 높지도 않고요. 그게 그렇게 돼야 사실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 모든 사람 100% 다 돈을 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긴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 대한 반복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 깊게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보려면 간단하게 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패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냥 반감기 패턴 믿을 걸 뭘 그렇게 뉴스 뭐 이런저런 소식 끌어다가 내가 그렇게 흔들렸는지 모르겠다. 지나고 나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이번 사이클은 한번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믿어보는 것도 어떨련지. 근데 또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더 들더라고요. 이전에도 보면 이제 10월 25일, 26일 이때 보시면 썸네일 보시면 꼴 보기 싫어서 반대로 갔는데 그만. 정말 너도 나도 상승장 외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계속 이게 흘러내렸잖아요, 가격이. 근데 이때 이후에 그런 사람들도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 겁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글로벌 M2 통화량, 비트코인 겹쳐놓은 거. 글로벌 M2 통화량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주 정도, 10주에서 한 11주 정도 선행한다. 이런 또 논리들이 요즘 또 많이 나오면서부터 이걸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제자리로 간다. 이런 얘기들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라울팔이라는 인물이죠. 라울팔. 그래서 여태까지 시중에 좀 돌아다니는 건 다 가짜야. 다 복제품이야. 이게 맞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것도 올리니까 다 겁을 냈죠. 왜 이거 내려가냐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내려가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10주 선행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12주 선행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땡겨오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 발생했냐. 나홀팔이 대답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나홀팔이 대답합니다. 달러 때문이다. 즉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로 인한 또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달러 강세로 인한 글로벌 리퀴디티가 감소한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되는데 우리 이제 멤버십에서는 12월 2일에 이미 이 부분 이전부터 이제 신경을 썼고 이제 나홀팔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같이 겹쳐서 봤었죠. 달러 인덱스와 글로벌 리퀴디티 보시면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글로벌 리퀴디티 우리 안 봤었어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만 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 비트코인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비트코인 내려간다. 이런 단순한 구조를 여태까지 봤었는데 갑자기 글로벌 리퀴디티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혼란이 좀 오고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나홀팔이 하도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니까 또 최근에 12월 18일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1월에 수정이 있다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조정이 있다면 정상일 것입니다. 2017년 8일 동안 30% 수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랠리가 일어났습니다. 변동성은 정상입니다. 긴장을 푸세요.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라울팔이 오늘 또 어떤 얘기를 남기냐면 갑자기 또 뜬금없이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를 원래 12주 선행해가지고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갑자기 그냥 12주 선행 안 한 채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놓고 글로벌 리퀴디티는 장기적으로 무상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자 이렇게 갑자기 또 말을 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보기엔 약간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 항상 디커플링이 발생하는데 이는 하락 추세에 있고 부분적으로 하락 효과를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커플링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디커플링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물론 이거 내려온 거 맞는데 이게 일부 보면 안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라울파는 지금 또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얘기하고 나서 다른 트위터 이렇게 X 게시글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나? 야, 이렇게 봐봐, 이게 맞아? 진짜 맞아? 하면서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니까 또 약간 이런 쪽으로 또 해가지고 좀 걸쳐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좋아요. 이렇게 됐다 치면 결국 달러래며 달러 때문이래며 그럼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엑스에 올려놨었는데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지금 트럼프 이기지 않습니까?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어땠는지 보면 되겠고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7일부터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고 구도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해서 달러 인덱스는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거의 정점이 이제 이르렀지 않았나 싶고요. 이젠 달러 인덱스를 내려가는 걸 생각할 수 있죠. 트럼프 지금 강달러 많이 얘기하지만은 뭐 무역, 관세, 아니 뭐 재정 정책 뭐 여러 이유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과연 일기 때 어땠었냐? 약달러를 오히려 원했죠. 그래서 올해 한 상반기 때 보면 일본에도 좀 이렇게 경고 메시지 남겼었죠. 그러니까 상대국이 그 미국 강달러로 인해서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트럼프는 좋아하지 않았죠. 게다가 트럼프가 지금 이전에도 썼던 정책이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수출을 시켜야 되는 건데 수출할 때 사실 강달러는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부통령 벤스 또한 강달러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실제 행정부가 들어서면 약달러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위 부분이 DXY 달러 인덱스이고요. 아래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좀 보시자면 원래 단순하게 우리가 봤었을 때 항상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 내려갈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내려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겠죠.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가 바로 이때예요. 모양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두 번 하고 이제 고점을 살짝 높이는 거죠. 두 번 하고 고점을 살짝 높이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있어요. 이 부분마저 현재 유사하고요. 이 부분 이후에 2017년 1월 트럼프 이제 취임하고 쭉 내려갑니다. 이제 2025년 트럼프 취임을 하죠. 1월 20일. 그리고 나서 이제 일기 때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또 무서운 얘기들이 또 좀 많은데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잠깐 주목으로 좀 약간 보시자면 2017년과 21년을 이렇게 이어 놓는다면 이제 이게 이제 뭐 피크를 찍는다. 뭐 노고를 이렇게 풀어서 노고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1만 달러에서 뭐 피크를 찍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시즌 끝났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2021년 4월과 11월을 이은 이 고점을 이은 이제 선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자면 이렇게 좀 있는데 일본어로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1년 4월과 11월의) 연장 이 부분이 원래 저항으로 작동하다가 지금은 최근 들어서 지지로 작동이 되고 있고 최근에 내려올 때 이 주황색 부분을 좀 보신다면 EMA 기준으로 50선입니다. 이 부분을 지지라고 올라왔었죠.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새벽 또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고점 대비 하락률은 한 12%, 많이 내려올 때는 한 15%까지 조정을 맞았었죠. 그러니까 통상 조정폭, 특히 올해 1월 비트코인 ETF 생기고 난 뒤에 조정폭 20% 조정폭을 좀 생각한다면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민트색 EMA 100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죠. 8만 달러 선이죠. 근데 현재 봤을 때 EMA 50과 그리고 21년 4월과 11월을 이은 이 선이 현재 또 지지로서 작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좀 더 무게를 좀 일단 싣고 싶습니다. 이게 깨지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건데, 자, EMA 데일리로 EMA 50선 어떤 것이 유사해 있을 때 과거 잠깐 좀 돌아가자면 21년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 20년 만에 오르고 나서 21년 1월 오르고 나서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 부분 보이시죠? 예. EMA 50선 이 부분을 두 번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현재 EMA 50 두 번 지금 지지를 했죠. 데일리로 해가지고 두 번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저 프랙탈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 저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제 상승한다는 건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깨져 내려온다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초 1월 현물 ETF 되고 나서 출시되고 나서 조정이 있었죠. 이 조정이 대략 한 20% 정도 조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EMA 이제 100선 이 민트색을 이제 맞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뭐 얼추 비슷하죠. 아까 이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보신다면 20%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내려도 전 시즌 종료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 21년에 이제 도미넌스를 좀 잠깐 같이 보신다면 21년 때 이때 이제 조정 맞을 때 이렇게 이제 볼까요? 예. 잠깐 내려왔다가 도미넌스 또 올라가죠. 그리고 조정 맞을 때 좀 도미넌스가 오히려 조정 맞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도미넌스 유지하다가 이 도미넌스 빠지지, 알트코인 더 많이 오르니까 도미넌스 이제 빠지는 걸로 결과치가 나오는 건데, 지금도 보시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이 좀 괜찮았었죠. 그런 것과 동시에 결국 도미넌스에서 하락을 불러일으켰고요. 지금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거기 좀 희망을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트코인 채굴 단가는 현재 87,000달러입니다. 평균 가격이 87,000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 정도 렌즈까지 봤었는데 87,000달러는 이 정도 선이죠. 그래서 채굴 단가로 생각했을 때도 이제 이 정도 선, 최악의 이 정도 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현재 음수라서 비트코인이 뭐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이 여기를 이용하니까, 많이 이용하면은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비싸게도 뭐 사니까 프리미엄 발생하면서 가격 올린다, 이제 그런 이제 논리가 많은데요. 보시면 가격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니까 프리미엄 발생하고, 내려가면 거기서도 뭐 던지니까 이게 가격도 이게 하락이 발생하고, 사실 이게 뭐가 전 중요한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려가면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이 전 좀 의심이 들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와 비슷한 게 ETF 유입량, 유출량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ETF가 유입이 되었다면 이미 그게 반영이 됐겠죠. 유출이 됐다면 이미 반영이 됐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얘가 또 반영이 되면 또 이것 때문에 또 더 떨어져요. 얘가 오르면 이것 때문에 더 오르고, 약간 좀 이상한 시장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그럼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 결국에는 언젠가 또 뭐 오르겠죠.
이제는 거의 이제 다시 프리미엄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또 가야 되는, 일단 영어로 먼저 가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오지 않았나. 아까 그 우리가 이 패턴상 또 이런 부분 또 일치되는 부분 또 지켜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ETF 효과라 이게 별로 보면 그게 많지가 않아요. ETF 효과가. 예, ETF가 그게 많지 않은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도 보면 이제 최근에 롱텀 홀더 서플라이 대비해서 흡수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롱텀 홀더 서플라이가 그러니까 자꾸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의 물량이 자꾸 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 나온 김에 잠깐 좀 살펴보자면 이때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번 롱텀 홀더가 분배를 하고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또 올라오면서 또 분배를 하죠. 원래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 가격 내려올 때 축적하고 올라갈 때 팝니다. 항상 그랬었어요. 올라갈 때 파는 건 당연한 거죠. 올라갈 때 팔아야죠. 뭐 내려갈 때 팔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멈췄다가 비트코인 오르면서 또 분배될 때 이 과정 되게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특히 이때 김프가 안 생겨가지고 걱정하셨는데 다행히도 김프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도 김프 안 생겼다가 해외 시세로 비트코인 끌고 올라가니까 또 여포였다가 진짜 김프 크게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모습 유사하다. 마냥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할 수 없죠. 내년 트럼프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안 좋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도요. 대표적으로 실업률이죠. 우리가 7월 말에 일본 금리 인상하고 8월 초에 미국 실업률 발표 나고 나서부터 그때 난리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뭐 쌈 누린지 샴 누린지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시그널 떴다고 난리를 쳤고, 그때 그 샴 누린가 쌈 누린가 만드는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그런 걱정에 진압을 했죠. 근데 보시면 실업률이 지금 이제 커브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했을 때 많은 지금 걱정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도지 부서입니다. 그때까지 바이든 정권 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공공 부분 그리고 공무원 자리였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정부 효율, 바로 공무원 자리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데이터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도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트윗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11월 9일 이제 멤버십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량 추방을 강행하는 데 성공하고 일론이 정보를 해킹하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적자를 줄이는 것과 결합하여 경제 초기에 심각한 과잉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제는 부채와 인위적으로 억제된 임금으로 지탱됩니다. 시장은 폭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고 모두가 건전한 기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남겼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래에 보면 Sounds About Right라고 동의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한번 휘청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진통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건강한 랠리가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론도 예상하고 있지 않나. 일론이 지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10년물 3개월물 많이 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본다 해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현재 지금 플러스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갈 때 경기 침체 온다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다들. 근데 경기 침체 안 왔죠. 23년에 올 거다 안 왔죠. 24년에 올 거다 안 왔죠. 양치기 손이 다 됐는데, 사실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돌아서고 몇 개월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왔었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도 이제 자꾸 이제 경기 침체 온다 이게 아니니까 자꾸 그 알고 보니 이제 구라였으니까 이제 신경을 이제 안 쓰는 것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그 얘기했는데 뭐 또 뭔 소리야 안 왔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뭔가가 이제 진짜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025년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대통령이 밀어주는,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반면에는 경제적으로는 또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원래 이렇게 밀어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했죠.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임기 때까지 뭐 있겠다 이런 이제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연준 의장 2026년 5월까지 임기입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연준과 이제 많은 또 이 씨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기 원하겠죠. 연준은 더디게 내리길 원할 것입니다. 물가를 또 핑계 삼아서요. 그래서 이미 이번에 금리 인하긴 한데 뭐 매파적 금리 인하 이러면서 한번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들이 혼재가 되면서 가는 시장이 내년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내년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한 시장 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